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필라델피아와의 시리즈 첫 경기에서 뒤집기 승리를 얻으며 우세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샌디에이고 다음으로 승률이 가장 높은 팀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합에서 이정우 선수도 3번 타자 자리에서 선발로 출장했는데요. 시합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우에게 꿈만 같던 뉴욕에서의 시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3일 동안 정말 기쁘고 놀라운 시간이었죠. 샌프란시스코는 뉴욕 양키스와의 인터리그 대결에서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시리즈 승리를 거두었으며 이정우는 1차전에 서희타수 1안타, 2차전에서 4타수 1안타, 3차전에서 3타수 2안타로 총 9타수 4안타 타율 .444, 3홈런, 7타점, 5득점, 4볼넷을 기록했습니다. 두 경기 승리는 이정우의 활약이 주도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닌 훌륭한 성과였습니다. 이정우는 4월 10경기 동안 타율 .375, OPS 1.23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정우가 뉴욕 양키스전에서의 뛰어난 활약에도 불구하고 이주희 선수로 선정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신시내티와의 경기에서 연속 안타와 연속 출루가 중단된 것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카고 컵스의 콘트레라스가 .390의 타율에 이정우와 동일한 홈런 수이지만 타점이 3개 더 많아 충분히 인정받을 만했습니다. 올해 시즌 목표는 최소한 이주희 선수로 선정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대도시 뉴욕 양키스와의 경기에서 성공한 후 이제 내셔널리그 동부지구의 강호 필라델피아를 상대하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3년 전 월드시리즈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팀입니다. 우선 선발 투수진이 강력한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년 전 팀의 에이스였던 휠러와 놀라는 초반에 부진하지만 루자르도, 산체스, 그리고 이번에 선발로 등판할 타이완 워커는 아주 좋은 투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정우는 이번에도 실력 있는 투수들과 맞서야 합니다. 필라델피아의 장점은 이 선발 투수진밖에 없습니다. 잘 알려진 필라델피아의 주요 타자들인 트레이 터너, 하퍼, 슈어버 선수들은 명성에 비해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펜도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필라델피아가 다저스를 상대로 시리즈 승리를 거두었을 때만 해도 샌프란시스코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후 애틀란타와 세인트루이스에게 모두 1승 2패를 기록하면서 최근 성적이 하락하여 동부지구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필라델피아를 강팀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파워랭킹 발표에서도 샌프란시스코는 2계단 상승하여 6위가 되었는데 바로 위인 5위가 필라델피아입니다. 이정우가 상대할 타이완 워커는 이번 시즌 2경기 출전에서 모두 실점 없는 투구로 평균 자책점이 0입니다. 193cm의 큰 키를 가진 우투수입니다. 강속구 투수는 아니고 싱커가 주요 무기이며 타자의 타이밍을 방해하는 스타일로 볼 수 있습니다. 성적이 매우 좋기는 하지만 단 2경기 출전에 불과하고 솔직히 이번에도 이정우를 포함한 샌프란시스코 선수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번 양키스전에서 이정우는 투수들을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전날의 홈런도 물론 대단했지만 7회의 해밀턴 투수와의 대결도 정말 볼만했습니다. 우선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볼넷으로 출루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투수에게 운 좋게 투스트라이크가 되어 이정우가 불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전 타석에서 선발 투수 로던이 변화구에 당했기 때문에 해밀턴은 직구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정우에게 점점 끌려들더니 구종을 바꾸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정우가 모두 컷을 해버립니다. 어느새 8개의 공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대로 직구를 가운데로 던졌다가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고 3연속 타석 홈런이 될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투수는 9번째 공을 포기하듯 볼넷으로 내보냈는데 개인적으로 정말 흥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정우에게 던질 곳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투수들이 이정우를 어렵게 상대할수록 샌프란시스코가 더 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멜빈 감독은 타순을 다시 변경했습니다. 이정우는 휴식을 취해도 될 상황이었지만 3번 타자로 배치되었고 순서대로 야스트람스키, 아다메스, 이정후, 체프먼, 라모스, 웨이드 주니어, 플로레스, 베일리, 피츠제럴드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선발 투수는 랜더 로비였습니다. 두 번째 경기에서 6이닝 1실점으로 좋은 투구를 보여주며 고정 선발로서 가능성이 높았던 선수입니다. 1회 초에 아다메스가 출루하면서 이정우에게 기회가 생겼습니다.
양키스전에서 너무 뛰어난 활약을 보였고 각종 미국 방송에서 이정우에 대한 분석과 극찬이 쏟아졌기 때문에 단순히 기분상 이번에도 한 방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삼진 아웃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정우에게 이번 경기는 그냥 휴식하는 경기가 되었습니다. 이럴 바에는 그냥 쉬게 하는 것이 더 좋았을 텐데요. 이정우는 과거 인터뷰에서 메이저리그 적응의 가장 큰 장애물은 투수들의 구속과 구질, 자신의 타격 능력 같은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팀의 주전으로서 162경기를 감당할 체력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쉬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알고 있는지 멜빈 감독은 이정우가 타격감이 좋은 상황에서도 갑자기 이틀간 휴식을 준 적이 있습니다. 바로 4월 3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이른 휴식이라 휴식을 핑계로 한 교체가 아닌지 의심했지만 실제로는 정말 휴식이 맞았습니다. 다른 선수들도 로테이션을 통해 휴식을 취했습니다. 스포츠에서 체력 관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정우는 10일 연속으로 경기에 참여했습니다. KBO에서 활약할 때는 주 6일 경기로 월요일에 항상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것을 7년 동안 해왔잖아요. 일상 패턴이 바뀌는 것은 어렵습니다. 투수는 대부분 4일 휴식 후 마운드에 오르는 패턴이기 때문에 오히려 적응이 어렵지 않습니다. 변명일 수 있지만 이정우가 휴식이 필요한 시기에 5번이나 타석에 선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4타수 무안타를 기록했습니다. 타자가 매 경기마다 안타를 칠 수는 없다는 것을 아시죠? 일시적인 성과였다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타니는 이미 6번째 무안타 경기를 했고 배츠도 3번 무안타가 있었습니다. 에런 저지도 3번이 무안타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정우도 이제 3번입니다. 오히려 15번 중 12번은 매 경기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약간 아쉽기도 하지만 감사한 것은 동료들이 모두 좋은 활약을 펼쳤다는 점입니다. 홈런이 3개가 나오고 이정우와 웨이드 주니어를 제외한 타자들이 12개의 안타를 기록하며 10대4로 크게 이겼습니다. 전날 이정우가 MVP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진행자가 로던을 상대로 의미 있는 홈런을 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을 때 이정우는 진행자를 당황하게 만든 답변으로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팀이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기쁘다고 했습니다. 역시 팀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이정우 개인의 기록이 하락하여 .321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OPS는 여전히 팀 내 1위고 리그에서도 4위로 매우 높습니다. 득점은 리그 2위, 타점은 여전히 1위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이번 시리즈 첫 번째 경기에서 파워랭킹 5위인 필라델피아를 이겼습니다. 1회부터 3실점으로 시작해서 오늘은 팀도 패배할 것 같았지만 9번 타자 피츠제럴드가 3점 홈런으로 역전을 만들었고 이후에도 계속 안타가 터지면서 10대4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경기가 열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정우에게 휴식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 선발 투수는 루자르도라는 왼손 파이어볼러이기 때문입니다. 멜빈 감독은 상대 투수에 따라 플래툰을 운영하기도 했고 그때마다 이정우는 플래툰과 관계없이 출전시켰지만 관리 차원에서 이 시점이라면 휴식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정우가 왼손 투수에게도 매우 잘 친다는 점입니다. 쉬어도 좋고 오늘 무안타로 인해 의욕이 생겨 내일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도 좋습니다. 이정우도 응원하고 팀도 잘 나가니 충분히 응원할 만합니다. 다음은 15위 팀이 아닌 8강 진출팀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